보살님, 우선에 마루라도 올라앉아있어. 무당이 정신없이 눈을 감고 서 있는 것이 이상했던 광수애미는 손님 치레를 한다. 그제야 취했던 봄 기운에서 깨어난 무당이 다시 한번 휘 집안을 둘러보는데 마당 한쪽에서 지게를 만지작거리던 장서방과 눈이 마주치자 광수애미 쪽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고 소양이가 어쨌다고? 헛들은 말을 다시 묻는다. 아파서 누웠다고 안 계십니까? 방에 있는데 예. 먹은 게 잘못된 모양입니다. 무당은 대답 없이 소양의 방으로 가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다. 소양은 잠이 들었는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돌아 누워 있다. 무당은 소양이 아무 인기척이 없자 그냥 문을 닫고 마루로 올라가며 이 집 아줌매는 언제 오시는데? 하고 무당의 고무신을 대돌에 올려놓는 광수애미에게 묻는다. 광수애미는 고개를 힐끗 돌려 마당의 장수방을 한번 보고는 무당에게 나직이 말한다. 이분 참외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소양이 설 때 꺼정 안 오실 깁니다 아마도. 하고는 또 장수방을 본다. 털보 무당은 지그시 고개를 들고 눈앞에 보이는 태붕의 아른거리는 향기를 한껏 호흡한다. 삼진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안방 아지매가 없으모 누가 죄를 준비하노? 내가 미리 이를 기 한두 가지가 아닌데. 행님이 없으니 아무캐도 지가 해야 안 됩니까? 동네에서도 재물을 모으고 있을 깁니다. 해마다 태식이 아재가 들어서 다 합니다. 물론 종가에서 내는 돈이 제일로 많기는 해도 태봉제가 겨우 보름 정도 남았다. 3월 삼진날에 동네 들판 위에 솟아있는 태봉산에서 지내는 마을 호위 신제다. 인근 다른 마을들은 주로 정월이나 또는 2월에 별신제를 지내지만 이 마을은 삼국시대 후부터 별도로 삼진날 태봉제를 지낸다. 있든 없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태봉제에는 보리쌀 한 대박이든 좁쌀 한 옵이든 뭐든지 성심껏 내놓는다. 그리고 모든 각출과 진행은 마을의 종친 중에서 제일 연장자인 김태식이 주관하고 나머지 경비는 종가에서 부담하는지라 안방 큰아짐의 입김이 태봉제에는 절대적이다. 광수 어머니, 해도 많이 남았고 지게도 고쳤으니 저녁 먹기 전에 힘 좀 쓰고 올까 합니다. 장수방이 지게 한쪽 멜빵을 어깨에 올리고 마당을 나서며 대청에 있는 두 여인에게 말하자. 어디 가는데 얘? 뭐 할 게 있습니까? 머슴이라지만 광수애미는 장서방에게는 곱게만 말한다. 노병구 집에 남자가 없으니 논에 걸음 전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집 아지매가 안 됐지요. 해서 논에 걸음이라도 전해줄 요량입니다. 다 이 집 땅이니 이 집 머슴이 해도 손해는 아니지요. 얼굴에 웃음기를 띠고 하는 말과 함께 장서방이 대문 밖으로 나가자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털보무당은 속으로 참 잘생긴 머슴이구나 하고 생각한다. 이 집 머슴이제? 힘 꽤나 쓰겠네. 얼굴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태봉산을 보며 입만 움직이며 말하는 무당을 광수애미가 힐끗 보며 머슴이기는 해도 이상한 머슴입니다. 아는 것도 억수로 많고 암튼 이상합니다.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꿀와이 때문에 집집마다 논에 걸음을 전내고 농사 준비를 해도 노병구 집은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를 알고 있던 장수방이 자처하고 간 것이다. 전번에 같이 있던 요 샘 옆에 산다던 그 집 옆였네 말이다. 그 집 옆였네. 기억이 확실치 않은 무당은 지난번에 광순의 집에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왔던 창호 어마이의 이름이 선뜻 떠오르질 않아 어설피 묻는다. 누구요? 창호 어마이 말입니까? 그래, 그댁 집에 있나? 어차피 행차를 했으니 춘삼을 운이라도 팔아볼 참인 무당이다.
그 에펜네는 와차십니까? 입이 금방 삐죽해지는 광수애미다. 짧은 말 한마디에 철심이 꽂혀있는 것을 무당의 빠른 눈치가 모를 리 없다. 광수애미 쪽으로 얼굴을 돌려 와! 무슨 일 있나? 연신 고개를 좌우로 돌려대며 입을 실룩거리는 꼴이 우습게 보이는 광수애미지만 자신은 모르고 있다. 아이고 그 에펜네 얘기는 지한테 하지 마이소? 막 찢어 죽일 년놈들이라 얘. 보살님은 모릅니다. 에이씨, 소양이한테도 못할 짓 한 게 그년이고 또 하고 나머지 말은 없이 끊는다. 장호 아바이가 자기 오라버니를 작살냈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탓이다. 와, 무슨 일인데 그렇게 쌌노? 궁금증이 무당의 몸을 광수애미 쪽으로 돌려놓는데 아래채 문이 열리며 소양이 부스스한 몰골로 나온다. 잠결에 두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보살님 오셨어 예? 지는 모르고 자고 있었네 예. 한쪽 눈을 아직 뜨지도 않은 채 고무신을 끌며 마루로 걸어오는 소양을 보는 무당은 눈이 갑자기 커진다. 겉저고리가 팽팽하게 밀려 올라간 모습, 얼굴이 부스스하게 부어있는 모습, 그리고 엉덩이도 더 커져 보인다. 한동안 보지 못한 소양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니 마이 안 됐나? 언제부터고? 동그란 눈으로 묻는 무당의 질문에 예사롭게 소양은 대답한다. 아침 먹고 체했습니다. 누붓디만 인제 개안네예. 두 눈을 비벼대며 소양은 무당의 모습을 보고 삼천포에서 온 편지가 떠오른다. 광수애미는 갑자기 호들갑스럽게 일어서며 아이고 보살님이 오셨는데 지가 말만 하니라고 여태 그냥 있었네 예. 시장하시지 예? 한다. 점심은 지난 지 한참이나 됐지만 사실 무당은 배가 고프지는 않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편 기운도 다 가신 뒤라 홀가분하지만 여전히 맥은 없다. 묵기도 싫다. 몸이 돼 너희 입맛도 없고 술이 쓰모 한 잔 둬. 무당은 광수애미를 떼어놓고 소양에게 할 말이 있다. 소양이 일어서며 지가 가올게 예. 아침에는 앉아있어 예. 한다. 아니다. 내가 일 났으이 니는 고만 앉아있거래. 하고 광수애미가 전기로 가자 무당은 금방 자세를 소양 가까이로 옮겨 작은 소리로 묻는다. 니 돈 가진 거 좀 있나? 내가 삼천포서 2달이나 알아누 있었거든. 요 오니라고 여비만 챙겨왔다. 좀 채도 금방 돌려줄 기다. 전기 쪽을 힐끗 보며 말하는 무당을 소양이 살펴본다. 정말로 자신이 알던 예전의 그 보살이 아니다. 동정에 새까맣게 묻은 떼꼬작물 하며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늘 입고 다니던 그 양단 두루마기도 없다. 얼굴에 기름기라고는 전혀 없고 안 보이던 골도 이마 위에 그리고 입가에 패어있다. 돈 구워주지 말라던 편지가 생각나지만 소양은 불쌍해 보이는 무당을 눈앞에 놓고 거짓말을 못한다. 그랬어 예? 어쩌까 예? 지는 가진 돈이라고는 겨우 1,000원밖에 없는데 예? 정말로 그게 소양이 가진 전부다. 꼬깃꼬깃 접어서 바느질통 밑에 감추어둔 것인데 태봉에 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다. 글라, 그거라도 도 네, 금방 돌려줄 기다. 제도 올릴 끼고 봄도 됐으이 사람들도 모일 끼다. 이제 내가 몸이 성해졌으이. 하고 또 태봉산을 지그시 바라본다. 소양에게조차 구차한 변명을 해대는 자신이 한심한 것이다. 맑은 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보살님. 드시기에 막 딱입니다. 하고 호로병과 잔 그리고 김치사발이 올려져 있는 소반을 들고 광수애미가 전기에서 나온다. 걔도 안주는 없신도? 이따 저녁도 잡수고 가이소. 이리 오시는데 하며 술을 한 잔 따라 무당에게 건넨다.
무당은 없는 맥을 술기운이라도 빌려 차려볼 마음이다. 됐다고마. 술 한잔 하자는 기지. 어데 뭐 안주 묵자고 하나? 그 사이 소양은 방으로 가서 돈을 꺼내왔다. 무당은 상을 밀쳐내며 광수애매에게 치우라는 듯 잘 묻다. 금방 기운이 솟네. 하고 입가를 손바닥으로 훔쳐대자 광수애미가 상을 들고 일어서며 한 잔 더 하시지 하고 전기로 가자 무당은 광수애미의 등 뒤에 말을 하며 손은 소양이에게 내밀자 소양이도 손바닥에 잡고 있던 돈을 무당의 손에 쥐어준다. 낯설아이가? 그저 한 잔이 뭐 됐지. 허리춤에 돈을 집어넣고는 대돌에 놓인 신발을 신고 돌계단을 내려서는데 소양도 따라 내려오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싼다. 와, 뭐카노? 아이고, 여태 속이 안 내려간 모양이제? 입가에 침을 흘리며 고개를 든 소양이 꿈네 욱 하는 소리와 함께 도로 고개를 푹 숙인다. 한 발짝 대문 쪽으로 발을 옮기던 털보무당이 휘 돌아서서 아직 쪼그려 있는 소양의 팔을 잡아채고 이리 와봐라 하고는 다짜고짜 소양의 방으로 끌다시피 하며 들어간다. 그 모양을 본 광수애미도 뒤따라가며 니 여태 극하나 하고 방에 같이 들어선다. 무당은 뒤따라오는 광수애미는 안중에도 없는 듯 소양을 앉혀놓고 마치 다그치듯 묻는다. 니 달거리가 언제 끝났노? 소양이도 광수애미도 눈이 휘둥그레지며 비로소 뭔가 감이 잡힌다. 광수애미가 치마를 펄럭하고 쪼그려 앉으며 그래 경도가 비친 게 언제고? 아이고 어째 내는 그 생각을 못했지? 아유 참 하고 쪼그려 앉은 다리를 퍼질러 앉으며 탄식조로 말한다. 아 언제고? 다시 묻는 무당의 말을 듣고서야 소양도 기억을 떠올려 보려 하지만 기억도 나지 않는다. 평소에도 배가 아프면 오는가 보다 할 뿐 그저 오면 오고 안 오면 잊고 사는 게 처녀들 아닌가. 갑자기 자신을 앞에 앉혀놓고 물어대는 두 여자에 대해 부끄러워지는 소양이다. 몸을 모로 꼬며 억지로 생각해보지만 정말로 언제가 마지막 서답을 찬 날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여전히 생각해보지만 그동안 유치장 사건 하며 설하며 정신없이 지나던 통에 달거리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기억이 없다. 무당은 한 발짝 당겨 앉으며 니 배 아프나? 하고 묻자 소양도 이상하게 배가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을 그제야 느낀다. 언지에? 카모 뒷간 갈 맴도 없나? 하고 또 묻는다. 소양도 이상하게도 배가 아프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뒷간인데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없어 예 하고 답하자 광수애미가 손뼉을 딱 치며 맞네 맞아 통식관 갈 생각도 없고 배도 안 아픈데 앵 꼽으면 아이고 아 섰네 아 섰어 하고 고개를 좌우로 건들거린다. 무당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치맛자락만 만지는 소양을 보다가 광수애미를 돌아보며 걔도 아직은 혹시라도 모르이 며칠 더 기다리 보는기. 아 뭐 채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이 말이다. 안 그럴라? 하고 동의를 구하듯 말하자 이번에는 광수애미가 소양을 잠시 쳐다보다가 그렇게 말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으이 하고 말을 흐린다. 참으로 이상한 마음이 드는 광수애미다. 만일 정말로 아이가 들어섰다면 소양을 생각해보면 반갑기도 하고 한편은 그동안 광수나 재수 중 누군가 종손이 되리란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라 입맛이 씁쓸하다. 어쩌든지 인자 몸조심하고 일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잉. 무당은 마치 당부하듯 말하고는 소양의 손을 끌어 손등을 쓰다듬어 주며 내 갔구마
니는 나오지 말그래잉? 하고 고개를 돌려 광수애미를 보며 니는 그 제 모신다는 양반하고 내하고 자리 좀 하구로 전달하고 한 3일 후에 내가 올 기다. 쟤를 모시기 전에 내가 주문해야 할 게 많으니 말이다. 또 내기 물어볼 사람들 있으모 그때 오락하고 사람들 모아놓으라는 당부도 잊지 않고 한다. 소양은 메스꺼움에 그대로 방에 누워버렸고 광수애미만 배웅하러 나갔다. 털보무당은 아까 광수애미가 입을 실룩거리며 욕을 했던 창호 어마이가 생각난다. 그 안악이 지난번에 사람들을 제법 모아오기도 했었던 것이다. 샘옆이라 석순의 집에 가기 전에 들러서 넌지시 사람들을 모아놓으라 당부할 참이다. 천천히 샘을 돌아 바로 옆에 붙은 대문도 없는 초라한 초가집을 들어서는데 머리가 산발된 배불뚝이가 햇볕을 쬐이느라 흙담 옆에 앉아있다. 아, 저 아이가 애비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못난 아이구나 하고 발을 멈추고 한참을 보지만 정작 을순이는 누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배를 앞으로 내밀고 햇볕만 쬐고 있다. 안에 있나? 무당은 시선은 을순이에게 고정시키고 사람을 부른다. 신발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보아 안에 사람이 있음이 분명하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 방문이 열리더니 남정네가 나온다. 창호 아바이다. 문둥이를 폭행하고 밤에 객지로 몸을 피했던 김태촌이다. 설을 지나고도 한 사나흘 후에나 집에 돌아왔지만 그의 성격대로 마실을 다니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 없이 그저 방에만 있었고 또 마누라의 을순이와의 사건을 들은 후에는 한쪽 팔이 아직 성치 못한 마누라를 한참이나 두들겨 팬 후 아예 방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중이다. 무당을 힐끔 본 창호 아바이는 무심한 듯 봉당의 신발을 신으며 안에 있심도 들어가 있어 하고는 헛간에 있는 지게를 어깨에 걸친 후 갈퀴를 한 손에 찾아들고 삽작을 나선다. 아마도 늦은 오후에 갈잎이라도 긁어모아 올 모양이다. 무당은 태촌의 동선에 눈을 맞추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집안에 서려 있는 무겁고 찬 기운을 털보무당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비단 먹을 것이 없거나 빚을 지고 있거나 혹은 식구 중 누가 아프다거나 하는 그런 걱정에서 오는 암울함이 아니고 털보무당이 느끼는 것은 구중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암흑 속의 태산과 같은 무거움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오는 것을 입으로 막고 을순이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이유 없이 땅을 두드리는 것이 성가시다는 생각이 들며 큰 소리로 안에다 대고 부른다. 사람이 왔는데 어째 인기척도 없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비시시 열리더니 창호 어마이가 방에 앉은 채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들어이소. 지가 몸이 성치 않심도 하고 문고리에 달린 끈에 몸을 거의 지탱하다시피 한다. 금방 나간 사람이 아바이가? 방에 들어갈 모양도 아닌 무당은 여전히 작대기로 땅을 두드리고 있는 배불뚝이 을순이를 보며 묻는다. 예, 뗄라무나 한다고. 추운데 퍼뜩 들어이소. 한기가 방으로 몰아 들어오는 것이 싫은 창호 어마이가 재촉한다. 아니다. 내는 갈 낀데 그냥 들리다. 근데 자는 어쩔 끼고? 창호 어마이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눈길 끝에 있는 을순이를 보며 무당은 말한다. 창호 어마이는 아무 말이 없다. 무당은 그제야 방을 향해 네, 한 사나흘 있다 또 올 낀데 정초에 물어볼 사람 있으모 그때 오락해라 하고 천천히 발길을 삽작으로 옮기지만 시선은 을순이를 향하고 있다. 창호 어마이는 그냥 가실랍니까? 가이소 예
하고 얼른 문을 닫는다.